안녕하세요. 시간모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선물 옵션의 자동 매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선물 옵션의 전략을 하나 픽업을 하고요. 그거에 맞게끔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거예요. 자, 주제는 뭐냐? 주제는 옵션 시가 매매입니다. 요거를 주제로 할 건데, 이 옵션 시가 매매라는 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시가에 뭐 매수를 해서 뭐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서 매도를 한다, 매수 매도 알고리즘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주식의 시가 매매를 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으니까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가에 사는 게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매매예요. 그래서 옵션 시가 기준 매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매매다. 이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화면 구성부터 살펴보면 왼쪽에 이제 마스터 테이블이 있죠. 근데 마스터 테이블에 정규 선물 하나, 근월물 하나, 그 다음에 정규 옵션만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마스터 테이블을 구성을 했어요. 미니나 이런 건 다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가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물 체결과 호가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각각의 실시간 TR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그런 창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등락률, 현재가, 시가, 고가, 저가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즉시 이게 자동 매매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류가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인 촉에 의해서 이 시점에서는 청산을 해야 되겠다, 수동으로. 그래서 수동으로 청산할 수 있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고요. 청산 가격과 청산 수량을 입력을 하게 되면 청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청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살펴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콜옵션 전광판, 매가 3개, 외가 15개, 그 다음에 풋옵션 전광판 역시 18개, 이렇게 옵션 전광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 종목, 그러니까 옵션의 전체 종목에 대한 콜옵션과 풋옵션 전광판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총 65개 정도 되더라고요. 65개 정도의 당월 콜옵션과 당월 풋옵션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얘의 부분 집합, 얘는 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행사가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전체, 그러니까 TR2301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전체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650ms마다 한 번씩. 그럼 얘는 실시간 TR을 쓰지 않고 조회 TR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을 대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이게 65개 130개인데 130개 각각을 실시간 TR을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큰 성능의 저하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지경까지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650ms마다 한 번씩 실시간 TR인 조회 TR인 2301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 TR을 대체한다. 650이 나온 이유는 요 2301이라고 하는 TR이 1초에 2번까지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500ms 기준으로 해서 좀 여유 있게 150ms 정도를 더 써서 650ms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행사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시가라는 거는 요 행사가가 결정이 나야,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에, 어떤 옵션 행사가에 시가를 쳐다볼 거냐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옵션 각각, 콜옵션과 풋옵션 각각의 행사가가 미리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럼 얘는 결정하는 방법을 총 3가지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동, 그 다음에 수동, 그 다음에 입력. 뭐 입력이야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상황을 보고, 그죠? 이 현재가와 이 시가, 선물의 시가 상황을 보고 직접 입력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이제 입력이 되겠고. 자, 먼저 자동부터 살펴보면, 자동은 뭐냐면, 자동은 각각의 옵션들이, 각각의 행사가에 해당되는 그 각각의 옵션들이 시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첫 체결에 의해서 시가가 쭉 결정이 되면 이 각각의 콜옵션의 동가, 그러니까 이렇게 동행사가의 이 시가, 콜옵션 시가와 풋옵션 시가, 요거 2개를 더해요. 그 더한 것 중에 가장 작은 녀석, 그 녀석을 행사가로 결정을 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동의 방법이에요. 그럼 수동은 뭐냐? 수동 같은 경우는 이 선물의 첫 체결에 의해서 시가가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거를 반올림을 하든가 반내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올림을 하는 거죠. 반올림을 해서 결정이 된 행사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얘 같은 경우는 반올림을 할까요? 반올림을 하겠죠? 아니네. 반내림을 하겠네요. 반내림. 반올림인가요? 반내림인가요? 312.50. 반올림이네. 반올림. 그죠? 312.50이 결정이 될 거고, 이 결정된 걸 기준으로 해서 수동 콜이냐 풋이냐. 그 수동 콜, 그러니까 콜 같은 경우엔 나는 이 결정된 행사가를 그대로 안 써. 그대로 안 쓰고, 항상 보면은 나는 내 촉에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 위의 행사가를 거래하는 게 더 좋더라. 풋 같은 경우는 거꾸로,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1, 1, 2, 2 이런 식으로 같은 쪽으로 가겠죠. 이제 풋 같은 경우는 하나를 아래쪽, 그러니까 아까 12.50이었으니까 310이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수동을 결정을 해서 여기에 행사가가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계산 버튼은 수동일 때만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312.50을 기준으로 해서 콜 같은 경우는 하나 위, 그다음 풋 같은 경우는 하나 아래. 이거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거를 요 감시 시작이 되고 나면은 그때 계산도 같이 이루어져요. 그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행사가가 자동이 됐든 수동이 됐든 결정이 되게 되면 종목 코드가 결정이 될 거고, 이 결정된 종목 코드에 의해서 아래 이제 현재가 시가 대비, 현재가 시가 대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시가 저가라고 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현재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하고요. 시가 고가는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 갭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옵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제1 매도 호가와 이 제1 매수 호가가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즉 제1 매수 호가와 이 제1 매수 호가 대비 현재가가 그 호가 갭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시장가로 매수를 해버리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어차피 지정가로 매수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그렇다고 해서 지정가 그대로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가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입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슬리피지를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슬리피지를 허용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수 1호가 대비 하나 위를 기준으로, 한 호가 위를 기준으로 매수 주문을 낼 거야. 대신 지정가로 주문을 낼 거야. 시장가로 내지 않을 거야. 네, 그거를 말합니다. 그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입 수량을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매수 조건, 제가 항상 그 자동 매매를 할 때는 여기 조건을 설명을 드리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건, 1조건은 한쪽에서는 시가 붕괴가 일어나고 다른 쪽에서 시가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콜옵션 쪽에서 얘를 봐야 되겠네. 그죠? 풋옵션 쪽에서 시가 지금 고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 현재가가 3.39 이런 식으로 시가를 깨고 내려온 거야. 그러면 뭐예요? 얘가 시가 붕괴라고 표시가 됩니다. 반대로 콜옵션 쪽에서 시가 저가 상태에 있다가 이게 2.09 뭐 이런 식으로 시가를 돌파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시가 돌파라고 표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쪽은 시가 붕괴, 한쪽은 시가 돌파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돌파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선물의 매수 잔량, 요거 선물의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을 뺀 거, 요 선물의 매수 잔량 기준이 매수니까 요것도 일치해야 된다. 즉 돌파가 일어났으면 얘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 순간에 돌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얘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선물이. 그죠?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설사 한쪽이 붕괴가 되고 한쪽이 돌파가 돼서 이 조건 1, 2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안 들어간다. 바로 안 들어가고 60초 타이머만큼 60초만큼 대기했다가 그 이후에도 똑같이 붕괴와 돌파를 유지하고 있으면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 번이라도 붕괴와 돌파가 결정이 나게 되면 시가 고가, 시가 저가 상태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돌파와 붕괴가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휩쓸 60초 후에도 얘 같은 경우는 붕괴 상태를 유지하고, 얘 같은 경우는 돌파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때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입한 이후에 손절에 걸리더라도, 여기 손절을 제가 8틱을 세팅을 해놨고, 익절은 48틱을 해놨어요. 보통 이제 6분의 1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주식에서 쓰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이 옵션 자동 매매에도 적용을 해봤어요. 자, 이 경우에 손절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러니까 9틱 아래야. 9틱 아래에 걸렸다 하더라도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60초 타이머를 돌려서 그 시간 이후에도 여전히 손절 아래를 하회하고 있으면, 그러면 매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청산을 하겠다. 손절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익절로 48틱을 상회하게 되면, 그거를 유지하게 되면 48틱 이후에 전부 다 익절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100% 익절 방법을 썼습니다. 뭐 50% 할 수도 있지만 100% 익절 방법을 일단 썼어요. 좀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가서 실제로 9월 29일 날 차트를 보면서 저 전략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시가 고가, 푸시 시가 고가. 얘 같은 경우는 콜이 시가 고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312.0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는 312.5인가요? 312.5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휩써네, 그죠? 여기. 물론 뭐 붕괴나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니지만 엄청 휩써 구간이에요. 네. 그러다가 여기서 이게 지금 9시 46분에 시가 붕괴가 일어났어요. 푸 쪽으로. 반대편으로 당연히 시가 돌파가 일어났고요. 그럼 일단 1조건을 만족을 했네요. 60초 후에 기다려봤어요. 얘 같은 경우는 60초 후에 시가 돌파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60초 후에 시가 붕괴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고가가 일단 벌써 4.57, 얘가 시가가 4.53이니까 이미 한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시가 돌파 상태로 바뀐 거죠. 시가 붕괴에서 다시 시가 돌파 상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1분 후에 봤더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네?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여기서 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요 시가 기준으로 돌파했다가 붕괴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붕괴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붕괴가 일어났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가 일어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돌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붕괴로만 바뀌는 시점만 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근데 얘는 이제 꽤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자, 기준으로 저도 헷갈리네요. 여기 기준이니까 52분. 그러니까 52분 전에는 볼 필요 없어요. 52분 전에는 볼 필요 없고 계속해서 이제 위쪽을 유지하고 있다가 붕괴. 여기서 붕괴가 일어났겠네. 55분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1분을 기다렸더니 얘는 붕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56분 여기네요. 여기. 따라서 여기에 시가, 이거의 푸시가인 4.70으로 진입을 했겠다. 그죠? 저 로직대로라면 4.70으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손절이 도는 거죠. 손절이 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 손절 8틱보다 아래, 8틱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1분 후를 봤더니 8틱 그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왜냐면 고가가 4.67이니까 얘가 지금 4.7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한번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위험해졌어. 여기서 또 위험해졌으니까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또 위험해졌으니까 여기서 시가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1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1분 유지를 하고 있는지 봤더니 얘도 또 치고 올라가 버렸네. 그죠? 4.71이니까 치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휩소를 버티네요. 여기서 휩소를 버텨요.
힙소를 버티면서 그 다음에 쭉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48틱 정도를 먹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푸 쪽은 거래량이 좀 작더라고요. 예, 푸 쪽은 거래량이 작고 콜 쪽은 거래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거 대비. 그래서 요거보다는 반대의 그림이 나와야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 이제 9월 29일은 이렇고 9월 29일만 보지 말고 28일도 한번 볼게요. 자, 28일은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 9월 28일은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거 거래량이 거의 없어, 이렇게. 9월 28일은 자, 어떻게 움직였을까? 한번 보면 9월 28일은 비교적 간단해요. 얘 같은 경우는 풋을 기준으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죠? 시가 위에서 놀다가 여기에서 시가 아래 저가를 한번 찍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가 붕괴가 발생을 한 거죠. 여기서 한번 시가 붕괴가 발생을 했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이게 몇 분이야? 6분. 그죠? 6분. 네, 6분. 네, 6분이고 얘는 시가를 기준으로 돌파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가리지 뭐. 네, 얘는 그리고 사실 붕괴가 됐지만 또 다시 돌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시가보다 저가 상태, 얘가 시가보다 고가 상태를 그 다음부터 계속 유지를 하겠네요. 그죠? 얘는 시가 저가 상태 유지하고 있고 얘는 시가 고가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니까 여기서 시가 붕괴가 발생을 했어요. 시가 붕괴가 풋에서 시가 붕괴가 발생한 상태로 쭉 가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아니다가 여기죠? 여기네, 여기. 그죠? 10시 51분. 10시 51분에 시가 돌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얘는 그때까지 시가 붕괴를 유지하고 있고, 얘는 시가 돌파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1분을 기다리는 거죠. 1분을 기다렸더니 여전히 시가 돌파, 시가 붕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가 일어났겠네요. 여기에 시가에서 매수가 일어났으니까 1.90에 진입. 1.90에 진입한 상태에서 손절 타이머가 돌지도 않았겠네요. 8틱도 안 돼 보여요, 지금. 그죠? 그 상태에서 쭉 가게 되죠. 그러니까 콜 쪽에서 48틱을 먹었다. 승리를 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많으면 한 4-5번 정도 거래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상태로 봐서.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 매매는 여기 조건 4개를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봤더니 9월 28일에는 콜 쪽으로, 9월 29일에는 풋 쪽으로 진입을 했겠다. 네, 그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완전히 그냥 시가의 고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는 완전히 시가의 저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수도 있지만, 저한테 코치를 해주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둘 다 시가 저가, 둘 다 시가 고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그 경우는 이 방법이 쓰이지 않죠. 왜냐면 한쪽은 붕괴, 한쪽은 시가 돌파, 이런 식으로 확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그 경우에서 쓸 수 있는 교차 붕괴, 교차 돌파라고 하는 또 전략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옵션 시가 매매가 완전히 끝나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그 부분만 포커싱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 정도의 전략을, 옵션 자동 매매 전략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실행이라기보다는 이 버튼들에 대한 설명을 또 마저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얘는 수동에만 의미가 있는 수동 매매 계산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마스터 먼저 살펴볼게요. 마스터를 먼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마스터는 요 시가를 기준으로,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를,
내과 3개, 외과 15개 해서 18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이 Now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상태 그대로 옵션의 전광판을 가지고 와요. 옵션 전광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감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걸 다 해요. 실시간 TR을 받기 시작을 하고 얘가 업데이트돼요. 얘가 업데이트됩니다. 얘가 이렇게. 그다음 마찬가지로 옵션 전광판이 업데이트가 돼요. 이렇게 650ms마다 한 번씩 이렇게 650ms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고요.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일 경우에는 자동인 로직에 의해서 찾고 그 양쪽의 합이 가장 작은 걸 찾고 수동일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내가 입력해 놓은 기준 그대로 행사가를 찾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찾는 거죠. 계속해서 찾아요. 그러면서 이 조건 1을 만족하는지를 계속해서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조건 1을 만족하는지 그 다음에 감시 중지를 누르게 되고 이 예약 버튼은 뭐냐면 이 예약을 누르게 되면 이 감시 시작과 이 선언 마스터 그래서 먼저 선언 마스터 그다음 감시 시작을 8시 59분 55초에 선언 마스터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8시 59분 58초에 감시 시작을 눌러줍니다. 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얘는. 그것만. 그러니까 내가 8시 반경에 예약 버튼을 눌러놓으면 얘가 계속 1초에 한 번씩 시간을 감시하고 있다가 55초에는 얘를 하고 58초에는 얘를 하면서 얘는 9시가 되자마자 중지가 돼요. 자동으로. 예, 그런 기능입니다. 장고야 뭐 장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장고를 표시를 하게 되고 이 스위칭이 뭐냐면 이 스위칭은 자동으로 진입을 해서 이 매매 로직에 의해서 자동으로 진입을 했는데 자동 매매를 못 믿는다기보다 갑자기 자신의 촉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옵션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신만의 로직이 있을 테니까 그죠? 그 경우에 스위칭을 하게 되면 현재 콜 쪽으로 진입을 한 상태면 콜을 즉시 청산하고 풋으로 바꿔서 진입을 합니다. 예,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놨어요. 자, 오늘 살펴볼 부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소스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응용을 제가 해놓은 이 조건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맞게끔 다른 식으로 매매하고 싶거나 혹은 뭔가 이 파라미터를 좀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로직을 구현을 하고 싶거나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구현을 하시려면 소스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